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세기 걸친 난제, 양자 세계에서 제4의 상, 네마틱 세계 첫 관측.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어제 초전도체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남은 상한가에 이뤘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5%, 그리고 모비스 파워로직스도 3%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마틱 도대체 뭘까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네마틱이라는 것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이 네마틱 관련주를 내가 사야 되나, 초전도체를 사야 되나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마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네마틱이라는 거는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반세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이론이고요. 여기에 대한 물질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네마틱이라는 게 이 네마틱 자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른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네마틱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제 LM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LMS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네마틱이라는 이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됨에 있어가지고 뭐 관측됨에 있어서 뭐 때문이나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 발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네마틱이라는 부분보다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초전도체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면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뭐 서남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 다양한 종목들이 뭐 적게는 뭐 3배, 4배부터 해서 10배 이상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크게 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슈가 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과연 이게 우연의 타이밍인가? 이 네마틱이라는 게 정말 갑작스럽게 이게 첫 관측이 되었던 게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온 것인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사실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사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초전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왜 안 떨어지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전도체, 과거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 이제 그대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초전도체가 아니다.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발표가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뭐합니까? 뭐 급등했던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 모비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 원래는 이런 뭐 이 어떤 테마다라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한가가 나오고 막 다이렉트로 이렇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없던 이 주가가 작업을 했다, 주가 작업한 사람 잡혔다 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렉트 연한가 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초전도체 관련되는 테마들이 뭐 하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었더니 지금 타이밍에 뭐 했습니까? 갑자기 네마틱이라는 게 관측이 되면서 뭐한다? 이 다음 뉴스를 보면은 네마틱이라는 관측이 되면서 사실상 네마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전도체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네마틱을 이용해서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이 관련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요? 물량을 떠넘기는 뭐 설거지 파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수급을 네마틱을 이용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파동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 네마틱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 왜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는 건 지금 네마틱이 사실상의 초전도체로 굉장히 엮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마틱이 나왔는데 고온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사실 초전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다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의 수급을
걸 넣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전도체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네마틱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LMS라든지 이런 이 네마틱 관련돼 있는 종목을 다시 끌어올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함께 올라가 줘야지만 초전도체 역시도 개인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물량을 뭐 할 수 있다. 개인들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마틱 관련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네마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마틱 관련 반사이익의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지 네마틱 움직이니까 이게 초전도체구나. 초전도체 또 가겠지라고 하면서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거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마틱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 조정 가운데 네마틱이 발견이 됐죠. 과거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네마틱 관련된 이슈 역시도 좀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초전도체가 아니라 네마틱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역시도 궁금합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일단 네마틱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마틱이 무엇인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관련 수혜주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네마틱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세기 전부터 있었던 이론이지만 이 네마틱이라는 건 처음 듣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런 쪽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마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사실 초전도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네마틱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네마틱을 통한 수혜주들이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뉴스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보면은 이 LMS라는 기업이에요. LMS라는 기업이 네마틱을 통해서 왜 수혜를 받았는지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LCD 관련되어 있는 블랙라이트 유닛의 핵심, BLU의 핵심 부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LCD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LCD, LED, OLED 바로 그냥 디스플레이 액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이 또 수혜주를 볼게요. 자, 최근에 또 급등했던 이제 이 특징주죠. 이 네마틱 관련되어 있어서 관련 수혜주를 엮였던 네 종목 대표적인 네 종목입니다. 자,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ENMI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구팀 성과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소재 기업 ENMI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네마틱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OLED 발광 재료용 중수소와 이리듐 뭐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뭡니까? OLED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딱 봐도 뭐예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액정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또 특징주를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I 컴포넌트 역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카이럴 네마틱 액정을 이용한 반사형 평광 필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여기서 나오죠. 디스플레이 액정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텍. 이건 사실 뒤에 안 봐도 괜찮아요. 기업 이름 자체가 뭐예요? 디스플레이 텍. 나는 디스플레이 하는 기업이야 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마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보기 위해서 이 최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네 가지 기업을 봤더니 뭐였다? 네마틱 관련 수혜주들의 기업들의 공통은 바로 디스플레이 액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 뭐라고 네마틱을 정의해 놓느냐? 자, 다음 뉴스 볼게요. 뭐라고요? 액체도 고체도 아닌 네마틱, 양자 세계에서 최초 강측이라고 하는데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은 원래 우리가 아는 거는 대부분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마틱이란 건 뭐다? 액정을 포함한 제4의 상태, 제4의 상 네마틱은 액체와 고체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액정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네마틱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반사이익의 수혜주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은 어디 쪽으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액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수혜주들의 기업이 다 디스플레이 쪽, 이런 이 LCD가 됐던 뭐 OLED가 됐던 LED가 됐던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기업 중에서 이 수혜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뉴스를 보면은 이 참 재밌는 게 아까 이 네마틱이라는 게 이게 사실 이 날짜가 잘렸는데 이게 2011년도인가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네마틱은 과거부터 이미 계속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고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네마틱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테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겠다라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 네마틱을 볼 때는 우리 뭐가 봐야 된다? 자, 네마틱 상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뭘 봐야 돼요? LCD 등의 액정 필름을 300배 확대해 찍으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상, LCD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사실 아까 특징주 제가 4개 보여드렸을 겁니다. 4개 보여드렸을 건데 LMS 이제 뭐 아이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텍, 뭐 EMNI 뭐 이렇게 4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4가지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LMS가 제일 크게 가고 있어요. 그 뜻은 이 특징주 4가지 특징주 중에서 네마틱 관련돼 있는 대장주는 지금 뭐가 형성되고 있다? LMS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왜 LMS가 지금 대장주일까를 봤을 때 아까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죠. LMS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LCD 블랙라이트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BLU죠. 그 LCD 관련돼 있는 BLU 기술에 있어서 핵심 부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네마틱이라는 이 관련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앞에 얘기했던 이 특징주 4가지를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늘 오르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한다라 가정했을 때 앞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이 LCD 관련돼 있는 BLU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앞으로 네마틱은 초전도체보다는 LCD 혹은 OLED, 이 디스플레이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네마틱 관련된 테마주에서 대장격 혹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실 네마틱으로는 엮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LCD BLU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LCD BLU라는 거는 이제 코이즈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뉴스를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LCD BLU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대장주가 한솔 테크닉스다.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LCD BLU 테마에서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CD BLU다 뭐 이런 테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업 이름 자체도 한솔 LCD에서 한솔 테크닉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반도체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뭐가 돌아온다 했어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내년에 반도체주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그걸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영업이익이 원래 이 마이너스 50억이었나요? 마이너스 43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3억 적자에서 이 얼마가 흑자가 되느냐? 550억으로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사실상의 몇 배가 증가냐? 1350%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실적까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종목은 이 차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방 추세대를 작년에 돌파했어요. 2022년도. 근데 2022년도가 여러분들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1350% 증가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방을 다져서 삼각수렴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좀 다진 부분이 나오는데,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년 동안 수급이 외국인들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던 만큼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